공항에 착륙하던 비행기 바퀴가 부서지면서 활주로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승객 100여 명이 갇혀있다 구조됐고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지금은 쇠락한 광주 백운광장 일대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새롭게 바뀝니다.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에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고민거리로 지적됐습니다. 5.18의 진실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진상조사가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광주공항이 완전 마비됐습니다. 착륙하던 비행기 앞바퀴가 부서지는 사고 때문에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항공기 40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했습니다. 사고 비행기를 활주로에서 옮기지 못하고 있어서 공항이 언제 정상화할지도 불투명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공항 활주로 한가운데에 비행기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앞바퀴는 파손됐고 타이어는 휠에서 벗겨져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승객 111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는 오전 10시 반쯤 광주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거의 줄였을 때 갑자기 앞바퀴가 파손됐고 공항 터미널로 가지 못한 채 활주로 중간에 멈춰선 겁니다. 뒷바퀴 내리고 5초 정도 있다가 굉장히 경음과 함께 기체가 흔들려가고 또 타는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비행기에 갇힌 승객들은 30여 분 동안 구조를 기다리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내릴 때는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내가 비행기 일주일에 2번씩 타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 이게 만약에 그러다가 돌아버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사고 비행기를 이동시키지 못하게 되자 공항 활주로는 폐쇄됐고 이착륙이 예정됐던 비행기 4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활주로에 사고 여객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다음 비행을 기다리던 승객들은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려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제 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늦게 도착하게 되니까 여기 관람 장소가 시간은 정해져 있고 여러 군데를 관람해야 하지는 못하니까 일정이 많은 차질을 가져야 돼요. 출발지가 인근의 전남 무안공항으로 대체된 항공기도 있었지만 대부분 항공기가 결항되면서 광주공항은 하루 종일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 KTX랑 대중교통버스 다른 모든 교통수단 이용하셔도 되시고요. 이용하신 후에 영수증만 청구하셔서 저희 아시아나 측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비용 다 청구해 드릴게요. 아시아나 항공 측은 군용 항공기 착륙 장치 때문에 앞바퀴가 파손되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공군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지역교육계와 학부모들도 환영했습니다. 다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재원 문제는 미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이 40대 학부모는 내년부터는 고교 수업료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교육부가 밝힌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고교생에게 들어가던 한 해 200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내는 그 돈이 목돈이 들 때마다 정말 여기저기 다른 데 못 쓰고 그거를 아껴서 거기에다가 내기 때문에 일단 가게가 좀 많이 다들 힘들 거예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이 완전히 정착되는 2021년이면 광주 4만 9천여 명, 전남은 5만 8천여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관건은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의 절반가량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럴 경우 광주시 교육청은 매년 10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전라남도 교육청은 67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지원한다는 50% 재원의 성격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로 지급 시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지역교육계는 보다 안정적인 성격의 재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라든지 또는 학생들의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도 24년도 이후로도 교육 재정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는 무상교육 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때는 교통의 요충이었지만 지금은 쇠락한 광주 백운광장 일대가 머지않아 새롭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 들어 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도시재생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종용욱 기자입니다. 시간당 교통량이 최대 7,200여 대에 달하는 광주 백운광장은 교통광장으로서의 기능에 비해 상권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떠나가고 특화 업종이 없는 상권이 형성되면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시외로 신시가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쪽 부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상가가 지금 많이 배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지금 배 있습니다. 이 같은 백운광장 일대 21만 제곱미터가 재도약을 노립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2023년까지 총 879억 원이 투입됩니다. 방치된 구 보훈병원 부지는 청년의 거리 등 청년 창업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낡은 모자 보건센터 건물은 따로 매입해 신혼부부 맞춤형 공간으로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모자 보건센터 자리에는 35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임신과 출산, 육아가 한 번에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또 백운고가를 철거하고 보행 육교를 설치해 단절된 주변 상권을 연계함으로써 끊어진 푸른길도 있고 상권 활성화도 유도합니다. 남구에 가면 일거리도 있다.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그런 남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백운광장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씩 찾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광주역과 전남대 일대 등지에다 백운광장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광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모두 9곳으로 늘었습니다. 낙후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떠나는 곳에서 돌아오는 곳으로 거듭나기 위한 도심재생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라남도가 산림복구를 위해서 매년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산림과 자연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들이지 않아도 될 예산입니다. 모순의 현장을 조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미역취의 주요 서식지인 순천만 인근의 동천 하구입니다. 축구장 면적의 5배인 3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인근 부지가 양미역취로 뒤덮여 있습니다. 최대 3m까지 빽빽하게 자라나는 양미역취 탓에 주변 식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또 뿌리로 번식하고 그다음에 또 꽃씨가 또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그 뭐 갈대라든가 그 쑥부쟁이 이런 우리 그 전통 자라고 있는 토종 식물을 성장을 억제하고 고사시키는. 이 일대를 양미역취 천지로 만든 건 다름 아닌 순천시. 순천시는 지난 2008년 경관 조성용으로 외래종인 양미역취를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생태계 교란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는 반대로 양미역취를 제거하기 위해 벌써 10여 년째 매년 수천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야산. 제멋대로 자라난 칡덩쿨이 도로 인근의 울타리와 표지판들을 휘감았습니다. 황폐해진 땅에서 왕성하게 자라나는 칡은 최근 전남 산림 문제에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라남도가 칡덩쿨 제거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은 99억 원. 예산은 매년 늘어나 5년 만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지 난개발로 인해 대지가 매년 급격하게 황폐해져 칡을 제외한 다른 식물들은 사실상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탓입니다. 안 좋은 땅에서는 다른 식물들보다 훨씬 더 잘 자라요. 나무들이 벌채되고 계속 노출되고 또 소랄지 이것들 방목된 지역들 이제 그동안 산지를 개간해가지고 만들었던 밭들 이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잘 번모하고 그러죠. 최근 전남 산지 훼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지난 3년 동안에만 전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때문에 축구장 6천여 개 규모의 산지가 훼손됐는데 전남이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해 황폐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에다 벌목을 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발전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사실 안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나무 하나 키우는데 1년, 2년 걸린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씩 키우잖아요. 그것보다 실이 더 많은 그런 정책이에요. 산지 훼손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말
뒤늦게 산림복구와 대체산림 조성 비용을 부과하고 산지개발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연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미숙한 행정 때문에 외래종의 몸살을 앓고 훼손되어 버린 산림을 되돌리는 데는 이미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민간인 학살, 이로 인한 실종과 암매장은 지금껏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실마리가 되어줄 수도 있는 군 문서가 나왔지만 이를 조사할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도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답답함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당시 실종돼 묘역에 이름으로만 남아있는 행방불명자 76명. 정부 차원의 5.18 진상조사를 한다기에 평생 전국을 헤매고도 못 찾은 동생의 유해를 찾게 될까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괴물이라는 국회의원의 망언뿐. 죽기 전에 동생을 찾을 수 있을까? 올해도 눈물만 흐릅니다. 동생이나 지금 누나나 부모나 형제간이 죽었다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난 그것을 좀 가서 묻고 싶어. 그런데 정부는 뭔 대답이 없어. 가슴이 답답해. 5.18 당시 공군 수송기가 누구인지 모를 시체를 날랐다는 군 비밀 문건은 39년간 유해도 못 거둔 가족들의 한을 풀 어쩌면 마지막 실마리인지도 모릅니다. 문제의 수송기 운항 관련자, 또 해당 비밀 문건 작성자 등을 추적해 의혹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하지만 군은 반박자료만 내부 검토하는 중이고 현실은 답답합니다. 진상조사를 해야 할 정부 차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의도적 태업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나머지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지만 말뿐 5.18을 정쟁용으로만 소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언론에 의해서 좀 5.18 진상이 공개되고 있잖아요. 수많은 의혹들만 더 짙어가는 양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하루빨리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꽉 막힌 국면을 돌파할 카드는 지금으로선 자유한국당 추천이 없는 상태로 진상조사위 출범이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하나. 이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좌절된다면 우리는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도 진상규명에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채 빈손으로 39주년을 맞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1,000억 원대 한전공대 재정지원 동의안이 전라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한전공대 운영비로 오는 2022년부터 매년 100억 원씩 10년간 모두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심의 끝에 가결시켰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지원 규모가 과도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토론 끝에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동의안은 모레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곡성군 곡성읍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건조 중이던 벼 50톤과 건물 6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벼 건조기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문화방송과 광주 남구청이 양림동 오픈스튜디오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광주문화방송과 광주 남구청은 양림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공예 특화거리 조성 사업, 근대역사 문화마을 홍보 등을 위해 양림동에 오픈스튜디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 운영될 양림동 오픈스튜디오에서는 광주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정오의 희망곡과 놀라운 세시가 제작 방송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요양보호사 노조가 기자회견을 갖고 종사자들의 4대 보험료를 횡령한 복지시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노동청의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모 노인복지센터 센터장이 종사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한 뒤 건강보험공단에는 공제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평화와 번영의 길 김구로드 프로젝트가 개최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와 함께 백범 김구 선생과 광주의 관계를 재조명했습니다. 또 백범 김구 선생의 민주적 자주적 통일 의지를 통해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 실현을 다짐했습니다. 1974년 유신 독재 시절 민청학년 사건으로 투옥된 광주 전남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삶을 그린 회고록이 발간됐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1974년 전남대 민청학년 실록은 김상윤, 윤한봉, 이강씨 등 1974년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4호를 통해 구금된 광주 전남 지역 민주화 인사 14명의 구술을 토대로 광주 전남 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야생동물원에서 멸종위기 종인 사막여우가 새끼 2마리를 낳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 야생동물원에서 6월 초에 관람객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